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 여보세요? 오빠? 나야 민영이. 오랜만이다. 그치? 응? 난 잘 있어. 오빠 소식 많이 들었어. 여전히 시끄럽더라. 별일 없지. 남자는 무슨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응? 고기 누가 사줬냐고? 우리 오빠 방송 열심히 듣는구나? 아니야, 그런 거. 파주의 암수식당이라고. 아, 오빠 내비 있지?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위전리 608-1번지. 응, 거기. 아는 오빠가 회식시켜준 거야. 오빠 질투해? 에리카 언니랑 잘 안 되는 거야? 아, 그랬어? 안 됐네. 근데 오빠, 세금으로 땅 샀다가 걸렸다며? 땅값 내리라고 협박도 했다면서. 아, 알아서 깎아줬다고? 능력 있어. 역시 오빠야. 오빠 근데 사실 나 좀 무서워서 전화했어. 아니, 오빠 연평도 갔었다며. 응, 뉴스 봤어. 오빠 요즘 치킨 사업도 해? 헬기로 닭 1000마리 실어 날랐다며. 군복 다리느라 고생 좀 했겠네. 응? 군복을 왜 다려 입냐고? 아, 맞다. 오빠 면제지? 나도 알아. 지난번에 총 잡는 거 봤어. 근데 NLL은 그렇다 치고 임진각은 왜 또 난리야? 진짜 전쟁하려고? 아, 그랬어? 역시 오빠야. 꼼꼼한 건 여전하구나? 오빠 근데 솔직히 삐라는 좀 창피해. 너무 구닥다리잖아. 나도 알지. 유신공주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응? 벙커 튼튼하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선거만 이기면 상관없다고? 하긴 그러네. 선거 지면 오빠 영창 가야 되잖아. 이제 60일 남았나? 아니야, 오빠 이겨야지. 오빠 만약에 지면 내가 사식 넣어줄게. 응,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암튼 잘 지내 오빠. 아니, 그냥 불안해서 안부 전화한 거야. 오해하지 마. 에리카 언니랑 불편한 거 싫어. 그럼 끊을게. 안녕. 생방송 애국 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생칼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59일 앞둔 10월 22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삐라 뿌려 삐라 편입니다.
뭐예요,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산 여잔데 왜 이렇게 사투리가 어색하죠? 아, 지금 이게 사투리였던 거예요? 삐라 뿌려 삐라. 아, 부산이시구나. 네, 저 부산 출생. 예. 이게 한욱형이 있었으면 예. 빼라 뿌려 빼라 이렇게 읽었을 텐데 뭘 또 빼냐 뭐. 네, 오늘 최한웅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바빠 혼자서? 아유, 정말. 그러게. 졸라 간것 같아요. 혼자 대선 다 뛰나? 뭐 하시는 거지? 이게 또 B라고 하려면 속보가 날아왔네 보니까. 뭐예요? 내일 아침 도배될 것 같은데. 그 일부 탈북자 단체들 뭐 셋으로 쪼개가지고 B라 뿌린다 그랬잖아요. 강화도 오늘 오후 6시 인천 강화군에서 대북 전단 12만 장 날렸다. 네, 이렇게 한 줄 뉴스 딱 날아왔는데 날렸대요. 네, 사기 같은데. 참. 혹시 아유. 임진각 가보셨어요? 삐라 뿌리는데? 임진각 가봤죠. 예. 삐라 날리는 거 혹시 예, 보셨어요? 날리는 건 못 봤죠. 아. 그러니까 임진각은 가봤는데 네, 사진으로 예. 어. 가봤어요. 저도. 오늘 뭐- 풍선으로 날리죠, 풍선으로. 그쵸. 헬륨 기다란, 풍선. 아니, 뭐, 오늘 아침부터 거의 뭐 포털 사이트가 임진각 출입 통제 이걸로 거의 뭐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 오늘 그 생각도 들던데 그 어차피 경찰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이 안 가면 이슈가 안 될 텐데. 근데 또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이게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좀 애초에 좀 그 우리 좀 경찰분들께서 좀 노력해가지고 왜 옛날에 뭐 범민족 대회나 아니면 무슨 그 전농에서 무슨 농민대회 상경투쟁 이런 거 잡으면 마을 입구에서 다 버스 막잖아요. 톨게이트 못 들어가게. 네. 좀 그런 노력해 주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참 편할 텐데 왜 꼭 거기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까지 올라오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삐라 뿌릴 때 항상 주변에 폴리스가 있어. 이렇게 잠바 입은. 그런데 안 말려. 절대로 즐기는 안 말려. 거죠, 그냥. 네. 그럼 이제 트럭 하나가 딱 와가지고 헬륨 그 비닐로 봉다리 긴 거에다가 가스를 막 넣어요. 그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냥 라이트 한번 탁 키면 펑 터져요. 그렇죠. 헬륨이니까. 안 말려, 안 말려. 이분들 여러 번 하니까 선수셔. 딱 그 헬륨 가스통 2개 해가지고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쫙 바람을 넣어요. 그럼 이게 슉 올라가.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타도 김정일 뭐 3대 세습 어쩌고 이런 거 한 풍선 5개 정도. 이걸 이제 사진에 자기 얼굴 나와야 되니까 이 풍선 하나당 한 다닥다닥 한 6, 7명씩 막 붙어 있어요. 얼굴은 또 나오려고 또. 얼굴이 나와야 일당을 받으니까? 문제는 카메라에 안 잡혀. 그러니까 풀샷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전만큼 나오는 거죠. 전만. 그러니까 이게 안 잡혀. 그리고 이기대 뒤통수라고. 무슨 이 점이 내 얼굴이라고. 무슨 뭐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훅 날리는데요. 이게 한 10초도 그러니까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슉 하고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문제는 북으로 가야 되는데 나무로. 자꾸 그래서 엄한데 막 떨어지고 막 쓰레기 투기로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게 그래가지고 한번 터졌었잖아. 2010년에 양주군에 그거 한번 떨어져가지고 풍선이 터졌어요? 풍선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 성경책 90권 정도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거를 그 성경책을 풍선이랑 분리시키려고 라이터로 그걸 녹여서 빼려고 라이터를 킨 거야. 근데 터져가지고 4명 화상 입고 병원에 실려갔잖아. 세상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살인 방조?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뭐 남쪽으로다가 내려왔을 때도 그랬겠지만 북쪽으로 갔어도 북쪽에도 뭐 라이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죠. 그랬어도 이것도 이제 뭐 살인 무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이제.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까지 날아가는 동안 가스가 빠져. 혹은 공중에서 터져요, 기압이 터져서. 낮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폭발해서 삐라가 쫙 뿌려지는 거죠. 맞아요. 이론적으로 이제 그걸 한 건데. 그런 원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당연히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죠. 오늘 몰랐네. 근데 이게 삐라. 저는 삐라 뿌려 삐라 뿌려 삐라라고 해야죠. 저는 이제 신기한 건 왜 2012년 10월에 삐라 논쟁이냐 느닷없이 그리고 삐라를 뿌리는데 어쨌든 이 북쪽에서 포병이 전진 배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주 경찰서에선가
그 행사를 다 허용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탈북자 단체 그 대표분이 저 뉴스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막 하면서 집회 신고 다 했고 합법적으로 다 했고 예. 자유민주 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왜 막판에 저지를 하냐? 예. 우리를 다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농성 집회 시위하던 분들이 항의하는 톤의 느낌을 뉴스 채널에서 보면서 꾼인데 꾼, 운동꾼.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얘기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월 전후에 하는 게 제일 좋다. 남풍이 불어야 북쪽으로 가서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인가 북풍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가. 띄워도 안 간다. 남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왜 있을까? 근데 이걸 왜 말리냐고 막 거품을 무는데 근데 왜 아니 띄워? 안 갈 걸 알고 가서 원천적으로 남쪽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라고 아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쇼인가 나는 이제 궁금해서 한참 이게 무슨 쇼야 지금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삐라쇼. 논리를 보니까 어제 근혜 언니 발표하고 예. 오늘 이제 그 뭐 잘못된 부분들 오류 수정하는 거 하고 예. 매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멘붕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 바보 느낌은 같아. 하나야. 선거 때구나. 그죠. 북풍이다. 아유. 그렇죠. 북풍 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뭔가 도발을 해야 되잖아요. 마침 또 이 도발이 이제 삐란 거야. 근데 이 아저씨들이 삐라 뿌릴 때 보면 허리에 막 그 가스총 이런 거 차고 오거든요. 권총처럼 생긴 거. 이 시위꾼들이 예, 그리고 엄청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집회 및 시위를 하면 이제 뭐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사태 이런 게 아니라 저 빨갱이 새끼 잡아 이러면 경찰도 사법 경찰들 있잖아요. 사법 경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못하게 말린다 이러면 저 빨갱이 새끼 잡아 이러면 한 20명 30명이 가가지고 다구리를 놔요. 경찰. 경찰도. 어머나. 근데 경찰도 하소연을 못 하는 거지. 애국자들이시니까. 그냥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연행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한 재작년쯤인가 봤던 그 삐라 뿌리는 현장 사진이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막 차 위에서 날아다니세요. 그치, 어르신들이. 그때가 거의 전성기였지 그때가. 오, 저는 진짜 무슨 액션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름에 5월에 날리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죽을 뻔한 생각나는데 제가 미쳤지. 그 하늘색 잘 보이는 의상을 입고 갔어요. 취재를. 어우. 예, 가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친구 전태일. 죽여달라고. 아이고. 그냥. 경찰관 폭행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나랑 같이 갔던 이제 동영상 카메라 기자가 잠발 벗어주더라고. 너 이거 빨리 입고 저 위로 사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 있어. 큰일 날라고.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삐라 뿌리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저는 이게 보면서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삐라 그 높이가 삐라 그 풍선의 높이가 12m래 12m 대형 풍선에다가 갖다가 이제 수소가스, 헬륨가스 이렇게 채우고 갖다가 이제 하나에다가 한 2만 장 정도 삐라 2만 장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가스하고 같이 채워지는 거죠. 거기에 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있잖아요. GPS라고 하잖아요. GPS를 달고 거기다가 또 5,000m 상공에서 3시간 후에 자동 폭발될 수 있는 자동 폭발 시스템이 또 설치됐다고. 그런 최첨단 기능. 개구라지, 개구라. 과학적으로 그게 되나? 아니 그래서 평양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오늘 연합뉴스 보니까. GPS 설치가 돼가 있어갖고 평양 위에서 3,000m 상공에서 빵 터지게. 그게 야, 진짜. 내비게이션 붙어 있을 거야. 주소 평양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런 거죠. 100m 앞에서 우회전이. 목소리가 그런 듯한데. 이 사기꾼 새끼들 그런 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요. 네. 뭐 돈 많으신 분들 아닌가? 누가 예산을 대주나요 거기는? 돈 많이 대주겠죠. 그런 거 하는데. 그 유신공주가 그 단체 그 창립 대회인가 거기 축사해가지고 또 지금 인터넷 시끄럽잖아요. 걔네들 행동대원들인 거죠 일종의. 그럼요. 북민년인가? 네, 북민년. 예. 그분들 뭐 그죠. 그 정도면 뭐. 아주 경찰하고도 그냥 뭐 마음껏 때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대단하셔 진짜. 애국자들. 막판 선거 한 59일 남으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선거 운동이잖아요. 따지면 뭐 지금 그 우리 각하께서 연평도도 갔다 오시고. 맞아. 각하 연평도 다녀오셨잖아요. 오늘 듣고 얘기 나누다가 지금 요정이 완전히 핏대가 섰죠. 진짜 아니 난 또 이거 제가 서 있어. 연평도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치킨을 쌌다면서요. 치킨 1,000마리를 그 치킨 1,000마리면 진짜
우리 몇 년은 예전- 먹을 텐데. 예전에다가 한 100마리만 좀 기증하시지. 진짜. 100마리가 뭐예요? 한 두세 마리만 있으면 되지. 우리도 그러니까. 애국 전선인데. 그러니까 나름 우리도 저 나름대로. 잠깐만, 내가 그거 뽑아왔는데 저 어디 지금 갔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목이 아파. 1000마리를 진짜 갖다 주신 거예요? 헬기로? 그러니까 각하는 정말 통이 큰 분이에요. 진짜 끝장난다. 헬기로 치킨 1000마리가 진짜 장관 아니야? 하늘에 만약 치킨이 1000마리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옛날에 각하가-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각하가 연평도를 갔어요. 연평도를 가서 한 얘기가 다 됐는데 통닭 1000마리를 만든다고 점점점. 통닭도 헬기를 타고 왔다. 굉장히 비싼 통닭이다. 나도 그 통닭 먹어보고 싶다. 각자의 육성으로. 나도 헬기 탄 통닭. 그러니까 연평도에 그 현지 주민들하고 응. 해병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위문을 한 거야. 치킨 회식을 한번 한 거죠. 와, 1000마리. 각하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헬기 통닭. 나도. 치킨 1000마리 줄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잖아. 그럼요. 많지 않네요. 갑자기 확 땡기네. 그 체인점 생기는데 그 오븐에 빠진 통닭 이런 거 헬기 탄 통닭. 브랜드 된다. 브랜드 이름 헬기 탄 통닭. 사람들 절대 안 가. 이거 아마 저기 민자 할 거예요. 민자. 이 치킨집이 민자 할 거라고. 아마 맥쿼리가 대주 주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20%를 떼먹는 거야. 치킨집이 그 맥쿼리 지분인지 예, 그 확인해봐야 돼. 아니면 이거. 이제 예. 수송업체가 맥쿼리 지분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비싸긴 비싸네. 치킨 1000마리가 헬기로 날아가면 야 그거 대충 기름값만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갑자기 이게 되게 웅장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옛날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베트남전 영화인데 거기 보면 미국 기병대가 헬기 부대인 거예요. 예. 그 헬기가 막 그 민간인 베트콩 지역을 예. 민간인 마을인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죠? 기총소사하고 네이팜탄 공격하면서 거기서 이제 웅장한 클래식이 나오잖아요. 예, 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서 막 근데 그게 다 이제 치킨을 막 공습하는. 괜찮잖아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나 배고프네. 치킨을 쏴. 그거를 줄이면은 이제 헬치킨이네. 헬치킨. 하늘에서 치킨이 쏟아져. 노래가 버블 시스터즈 그쵸. 노래인데. 야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면은 파이프에다가 장약을 채우고 치킨을 넣고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사되면서 불이 붙어서 통닭구이가 직화네, 되면서 직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포병들이 딱 주입할 때는 그렇죠. 생닭이고 네. 발사에서 나가서 딱 받으면 통닭이고 그렇지. 탄피는 달걀이 떨어지고. 탄피는 달걀이 괜찮다. 일석삼조. 아유 군침 도는데? 해피한 상상이네.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너무 그래서 트윗을 보니까 그 사건을 이제 접한 많은 그 누리꾼들이 아니 각하는 지금 뻥뻥 뚫린 전방에 그 우리 호출 기순 예. 지난주에 우리 신기 노크 있어, 기순. 신기. 진짜. 이런 데를 왜 안 가시고 뻥뻥 뚫린 데를 안 가시고 하필이면 연평도를 느닷없이 가셨냐. 그쵸.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방송 지지난주인가? 때. 방송 못한 미편집본이구나. 방송 안 나갔을 네네. 때 이 노크 귀순 얘기를 하면서 인터폰을 달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초인종이었어요. 초인종을 달아줘야 초인종 한다. 달아줄 거다 아마. 우리 인터폰이 초인종이잖아.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뭐, 하잖아. 같은 거죠. 같은 거지. 아마 할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도청장치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우리 열심히 체크하는구나. 인터폰을 설치한다고 이제 발표했죠. 이왕 도청하시는 거 저희도 헬치킨 좀 주세요. 네, 저 기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막 드리던데. 네. 헬치킨 부탁드려요. 네. 진짜 광화문 다음 주에- 한복판에 헬기가 다음 주에 배달 올 것 같은데. 치킨들이 막그 로프 하강을 해. 그 아래는 해림이 입 벌리고 있어. 상상하니까 너무 좋다. 좋다 진짜. 괜찮은데? 네. 뭔 얘기하다가 각하께서 연평도 가셨다고. 임진각 얘기에서 연평도를 뛰었다. 근데 사실 그거 가신 이유가 NLL 때문이잖아요. NLL. 예, 그 가셔서 NLL 발음 뭐 이야기하시고 NLL 저 아나운서인데 왜 이러지?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 한글로 해. 때문에 뭐 그 발언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사실 그러면 왜 또 연평도를 가셔가지고? 난 진짜 각하가 미쳤다 정말. 왜? 그러니까 백령도하고 연평도는 그러니까 뭐 알겠지만 이제 북에서 포 쏘면 맞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죠. 북에서 포를 쏘면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런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마초 멋있어. 오늘따라 계속 각하께서 되게 멋있는 캐릭터인데 돈 막 되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물론 치킨을 갖고 갔기 때문에 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도 남겨 먹으시는 거다.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맥커리, 원래, 맥커리. 원래 세금 쓰시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비로 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래? 예, 네. 그분 재산이 없잖아요. 지금 재산이 전 없나? 재산을 다 청계재산에 박아가지고 청계재단에. 그 이 양반이 연평도를 가는 건 좋다 쳐요. 근데 연평도를 가면 그러니까 보통 군부대들 같은 경우 뭐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최고의 VIP죠. VVIP지. 이 양반이 내려오는 거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연평도 전체를 그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했을 거다 군인들이. 맞아요. 잡초 제거는 뭐 물론이고 헬기장도 없던 헬기장도 만든 그 군인들인데 그다음 또 사진들 나오는 거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군장도 다 A급으로 쫙 앞으로 세팅하고 그 옷에 줄 날카롭게 다림질 해야 되고 한 일주일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군인들이 불쌍해 진짜. 안 오면 그만이긴 한데 온다고 얘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날 급습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통보를 했을 텐데 섬 전체를 쓸고 닦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돌멩이 막 바위 이런 거 막 닦고 하늘에서 보이니까 아마 지붕 청소도 새로 했을 것 같아. 초소들 같은 경우에. 갈매기들도 목욕을 다 시키지 않았을까? 아, 오늘 각하가 오늘이 아니고 연평도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시멘트 돼 있는 그 초소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시멘트로 돼 있는데 이게요, 와 대리석처럼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 광냈구나. 그치. 그러니까 아우. 보통 초소 같은 게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둔턱 같은 게 뒷산 이렇게 흙더미로 쌓여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연평도니까 흙 많이 있고 질퍽질퍽하니까 그쵸. 이 신발에 흙 묻어 있고 거기 발자국이 나 있어야 정상인데 근데 각하가 가운데로 딱 가시니까 아무도 그 계단을 같이 밟질 않아. 다 옆으로 걸어서 올라가. 얼마나 광냈겠어 그 계단을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거액을 써서 이 그림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뭔가? 저는 뭐 100% 유신공주 선거운동 도와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근데 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하께서 나름대로 또 이 내곡동 때문에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물타기? 그럼요. 어떻게든 이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통닭 1000마리로 퉁.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본인 개인 돈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저는 각하를 좀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이취임을 하면은 되게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반이란 높지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봐주자.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 내홍도 있고 화근이 커지니까 각하가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사저를 연평도에 지으시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난 각하가 퇴임 후에 연평도에 가서 뭐 농사 짓고 어업에 종사하고 사시면 나는 굉장히 좋아해 줄 의향이 있어요. 나랑 친구 먹는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북쪽에서는 그렇게 막 이명박 어쩌고 역정 이렇게 하면 역도.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이 이명박 북쪽에서 역도. 굉장히 분노해 왔잖아요. 예, 역도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서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 긴장이 그렇죠. 높아지지 아무래도. 아니 근데 다 그럼요. 생각이 있는 게 이게 북한은 정권 시스템이 어쨌든 지금 3대 세습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고화된 자기들만의 체제가 있잖아. 근데 남한은 이렇게 이게 임기제로 가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퇴임하고 나면 사실은 법적으로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빨 다 빠진 민간인 노인네를 그런가 뭐 봐줄까? 미워해 봐야 뭐. 그런가? 참 3달 후 이제 5달 후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럼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분명 역대 대통령들이 팽당했잖아요. 예, 어떻게 이제 또 뭐 근혜 공주님한테 또 어떤 방식으로 팽을 당할지. 근혜공주님한테는 팽당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유신공주는 대통령 안 돼요. 큰일 날 소리. 형님, 그럼 말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덕인이 형은
이 근혜 여사의 취임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어우 아, 무서운데? 이거 잘라주세요. 이런 알짜릅니다. 왜 이래 약한 모습? 아니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만약에 가상 친- 스토리로 계속 밀고 있잖아요. 계속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팽당할 거를 모르고 지금 그 밀어주는 거 아니냐?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아니에요. 그런 이 거죠. 우리 같은 이 범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범죄의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게 그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자와 권력을 쥐려고 하는 자 사이에 얼마나 팽팽한 밀당이 있었겠어요. 그럼요. 그것도 또 그 음모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익숙한 박정희 정권부터 퍼스트레이디를 했던 분과 그리고 정말 이 도올 김용옥 선생의 발언에 의하면 단군 이래 처음 나타난 이 정말 악독한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던 얘기가 정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예. 그러한 각하 사이에 얼마나 또 대단한 딜이 있겠어요. 사실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물론 그 부정부패 그 축제 뭐 이런 건 많았을 것 같은데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사람은 거의 유일하죠. 뭐. 천재. 맥커리에 퍼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 두 분들이 만에 하나 가상 시나리오라도 이 취임을 이제 전임 정권, 후임 정권을 맡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전 정부의 대형 사고가 뻥뻥 터지는 게 아니고 예. 매우 공고한 뭐가 있을 것이다.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 친박과 친이가 예. 매우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 대선 과정에서 그 둘이 치고받다가 자멸할 것이다. 그리고 둘이는 서로 이제 폭로하다가 자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했었거든요. 약 예. 1년 전에는 지금 보면은 타이트하게 이명박근혜가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소외 배제된 사람들이 또 이제 엄한 얘기를 툭툭 던져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저희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또 이재호 의원 같은 양반은 또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들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호는 왜 새누리당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팽당했으니까 아니 그러는 거죠.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 보니까. 팽당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평도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선수 각하께서 연평도 가서 그 워딩을 쭉 봤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난 전혀 못 봤어. 그러니까 NLL 그러니까 이제 북방 한계선. 한계선. 그러니까 그 군 관계자가 아마 뭐 저기 해병대 지휘관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업 통제선 NLL 이렇게 줄거놓고 거기 올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북에서 내려오면 NLL 침범했다 이쪽에서 난리 피우고 일종의 좀 야 이거 이 선 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침묵의 카르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암묵적인. 네, 그런데 그 각하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NLL에 바짝 이렇게 내려와서 조업을 하는데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꽃게 성어기는 좀 완화하고 휴어기에는 그대로 하는 융통성을 발휘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대상이 누구야? 그러니까 각하가 이제 브리핑하면 그 어차피 군 지휘관이 브리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얘기하면 이제 장관, 뭐 국방부 장관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어선들 보고 NLL 위로 올라가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꽃게 더 잡아와라. 그렇죠. 몸빵. 그리고 그러니까 각하가 연평도에서 살게 해야 돼.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가 올라가야지 먼저. 꽃게 잡아오면 닭하고 바꿔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북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방패 내세워서 NLL 쪽으로 자꾸 넣어놓고 북에서 도발하면 가서 싸우라 이 얘기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민간인들한테. 미친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특이한 발상과 이 작전을 지시하는구나. 예. 각하를 반드시 연평도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얘기를 닭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민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싶어요. 그러게요. 네, 이거 닭이 넘어갔을까? 이거 올라가라는 얘기야? 월북하란 얘기야? 막 이런 거죠. 가서 죽으란 얘기야? 네. 우리 덕인 선배께서 또 아주 시원하게 하나 준비해 주신 게 있으세요. 오늘 또 요런 NLL 북방한계선. 오늘 나온 용어에 대한. 예. 뭐 북방한계선 삐라 삐라. 삐라 관련해서 오늘 제목. 네네. 오늘 제목. 삐라
뿌려 삐라. 삐라 뿌려 삐라. 뿌려 삐라로. 예. 근데 이게 궁금했는데 예. 삐라는 어원이 뭐예요? 그러게요. 뿌려 삐라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뿌려 삐라. 그래서 뿌려를 빼고 줄여서 삐라. 삐라.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볼까요? 생각난 김에. 원래는 이제 그 표준어는 아니죠. 삐라가. 표준어 아니겠죠. 네. 뭐 러시아어거나 네, 그죠? 아지트 이 이런 것처럼 해방 빨치산 이런 전후사에 것처럼. 나왔던 소리 거나.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얼른 검색해 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네, 뭐 NLL하고 뭐 삐라하고 관계가 아주 깊죠. 네네네. 이제 시원하게 주세요. 예. 때는 2012년 대선 2달 전. 우리 근혜공주님은 제인이를 갈고 봐도 철수를 엿먹여봐도 NLL을 들먹이며 아무리 피똥을 싸대며 발버둥을 쳐봐도 지지율은 점점 곤두박질 쳐대니 오늘도 아버지를 그리며 잠 못 이루는 밤 수첩을 뒤적이며 또 뒤적이며 긴 명상에 잠기다가 그래, 바로 그거야. 아싸 가오리. 그녀의 아버지와 그의 독재 지배술 제자들이 써먹던 뻔한 방법. 또다시 뻔한 안보 레파토리를 들고 나와 야바이 판을 벌이라니. 가자 가자 할배들아 임진각으로. 옛날 옛적 중국 땅의 와룡 선생 말하기를 전술 중에 최고 전술은 심리전이라. 저 멀리 적들의 땅에 삐라 뿌려 삐라. 12m 대형 풍선 삐라와 수송가스 가득가득이 내려놓고 시대가 어느 때냐 최첨단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설치. 이 사기꾼들 진짜. 5,000m 상공에서 3시간 후 자동 폭발 시스템 설치. 공공기야. 터지면 반경은 30km. 아랫집 윗집 사이에 철조망은 있지만 임진각 꼭대기 올라가 삐라를 날리자. 서로 갈고 가며 왼수처럼 지내자. 너희는 주적이다 빨갱이의 자손이다. 삐라 살포 성공하든 실패하든 유신공주와는 상관없다. 폭력 땅을 살살 긁고 남녀공영 긴장상태 조성되면 국가안보 들먹이며 보수 세력 결지. 아싸. 주민들을 대피시켜라. 기자들을 불러들여 안보 국면 조성만이 근혜공주 살 길이다. 오늘도 안보 내일도 안보 모레도 안보 글피도 안보 안보 이런 개 호루라기 삐라 주머니들아. 이런 개 호루라기 안보 쪼가리들아. 찌끄레기들아. 에이 찌끄레기들아. 안보 찌끄레기들아. 개 호루라기. 네, 저 연기 어땠어요? 중간에 난 그게 나올 줄 또 몰랐네. 뭐요? 아니 목소리가 2번. 삐라 뿌려 삐라. 그런 게 나오질 않나. 또 아싸 가오리가. 아싸 가오리. 네, 저 나름 우리 박근혜 후보를 성대모사했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뭐 불어라 북풍이죠. 불어라 북풍. 그러니까 이 새끼들 옛날에 왜 저 총풍 사건이요. 이회창 대통령 그렇죠. 선거할 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이 새끼들 전통이 있어. 아, 이 전통 문화, 새누리당의 전통 문화. 전통문화 계승. 전통 문화 그렇죠. 네. 항상 그러는데도 이게 또 항상 흔들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게요. 이게 좀 음모론이긴 한데. 먹혀 또 이게 먹혀. 북풍 메뉴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이 전방에서 총 한 번 드르륵 하면 얼마, 대포 한 방 얼마.
그다음에 뭐 전진 배치 얼마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꼭 있는 거예요. 단가표로. 북쪽이랑 북쪽이랑 그 메뉴표는 그렇지, 이제 그렇지. 또 이 지금 김정은 뭐예요?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된 건가? 아니 위원장은 아닌 아니, 것 같은데. 타이틀이 뭐야? 호칭이. 그 한 뭐지? 단계 높은데. 어쨌든 뭐 원수 대장. 뭐 아무튼 김정은 어쨌든 계속 씨. 올라가고 네네. 있잖아. 초고속 승진 중인데 그쵸, 그죠? 그 메뉴표는 이제 이 양 수뇌부에서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물려준 거지. 그치, 남한 그치. 선거 때 수입을 잡을 수가 있다. 크게 한몫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이 손잡을 상대는 야권 민중파 이런 거 아니고 이 보수 정권에서 딜이 들어올 거다. 딱 그래서. 맞아요. 조택은 없으니까 헤매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네. 국방위원장이 타이틀이 된 거예요. 국방위원장 됐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네. 네. 그 한때 그 아니 뭐 있어 호칭상? 뭐 노동당 제1비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저기 한때 그거 있었잖아요. 위치로. 그 원수 칭호. 대원수, 그 예. 원수 대원수. 칭호 해갖고 그 패러디 해가지고 아까 까먹었는데 wen수 칭호. 삐라의 어원 삐라. 카카. 삐라가 저기 영어로 빌. 빌. 계산서 빌. 그거를 그 일본에서 삐라라고 부른대요. 일본어로. 그거를 이제 옮겨온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아니고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이런 친일 착각했네 또. 혁명 좋아하는 양반들 오버해가지고 혁명 단어다 이런 거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찌라시랑 비슷한 단어. 그냥 전단지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삐라. 파르티잔이 빨치산 된 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환상이 확 깨지는데. 그래서 광고, 전단, 포스터,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의미래요. 삐라. 그러니까 이 맥주 일본어. 비어를 네. 비루라고 비루. 일본어로 네. 부르는 것처럼 빌지를 삐라. 비루하다, 비루해. 그 삐라를 알렸다는 거는 북한으로 계산서를 왕창 12만 장의 계산서를 알린 거야. 그거죠. 대단하네. 닭 1000마리 계산해달라고. 우리 각하 연평도에 퍼먹인 거 니네가 물어라. 물어라. 계산서. 아니요, 우리 지금 돈 이렇게 너네 전진 배치해주면 우리가 이 정도 주겠다 메뉴표를 이랬던 거. 보내서. 그죠? 헬기의 치킨. 오늘 속보 엄청 났어. 그 저기 저 임진각 근처에 그 포병 부대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 속보로 딱 나오고 계속 나왔죠. 주민 1200명 대피 시키네 마네 막 이런 거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삐라 살포를 이제 금지하고 중지시키고 철수시켰는데 예. 그래도 이 북한군의 전진 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 이 새끼들은 선거하려고 그 전쟁 몰아가는 이 레파토리가 우리 녹음 그 방송 안 나간 분량에 우리 청기 누설을 진짜 많이 했다. 위험했다니까. 이걸 한나라당의 전통 문화다 이랬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지만 왜 지난번에 저기 선거할 때도 1번 홀에 나와가지고 파란색 매직으로 1번 이렇게 그건 나왔으니까. 진짜 정말 기발했다. 맞아요. 1번. 1번. 손으로 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때 생각나. 그러니까 천안함 깔아앉았을 때 그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매체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데 역시 그 특종은 조선일보가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 국방부가 그 공식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스모킹 건을 찾았다 이렇게 발표하기 바로 전에 오전 조간 기사에 이걸 썼어요. 숫자 하나와 한글 한 글자가 써 있는 것으로 뭐 밝혀졌다. 이제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미리, 따르면 미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북에서 진짜 글자를 써놨나 보다 이러고 포장지를 샥 벗겼더니 1번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죠. 기자들 우리는 얼마나- 보통 그런 생각하면 이제 좀 양각, 음각 이렇게 이제 좀 기계로 새겨져 있거나 이런 걸 그렇겠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진짜 꼼꼼해. 그것도 파란색으로 1번. 그러니까 다음에 스모킹 건이 발견되면 빨간색으로 1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죠. 빨간색으로 1번. 빨간색 참 1번. 그냥 그 집에 간단한 뭐 이렇게 집이나 어디 간단한 화재가 나도 그 근처에 다 끄슬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진짜 그 뚜렷하게 뚜렷하게 1번이 1번. 파란색으로. 스모킹 건. 그것도 유성 매직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좀 창피했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왜냐하면 거짓말을 이렇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뭐 문화평론가는 전쟁 영화 보면 네. 정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고 진짜 전쟁 씬을 리얼리티로 구현했다. 이게 돌비 스테레오로 막 총소리가 네. 총알이 퓨 지나가는 것처럼 트랙을 많이 써서 사운드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하다못해 서바이벌 마니아들 예. 이렇게 비비탄 총 가지고 어른들이 총싸움 놀이 하거든요. 예. 난 그 사람들은 저들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줘야 된다. 저렇게 자발적으로 군장하고 나가서 들과산에서 이렇게 총싸움 연습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이 시민 게릴라 같은 느낌이죠. 예. 근데 이 양반들도 하다못해 군복을 하나 차리고 나가도 예. 이 취미 활동인데 그냥 야외 취미 활동인데 고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나는 스왓이야. 예. 이게 뭐 특수기동대야. 예, 예. 나는 GI야. 미군. 그것도 2차 대전 GI야. 현대 GI야. 아, 요즘 나는 꼼꼼해요. 밀리터리 독일군이야. 매니아들. 그러면은 그거를 이 미국 옥션 같은 데서 사죠. 진짜 중고를 사기도 하고 이미테이션이면 거의 똑같은 걸 사고 예. 하다못해 이 파이바를 사도 이렇게 정말 타는 같은 거 예. 꼼꼼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선 전쟁 영화 만들 때 고증 전문가가 아. 이렇게 이 무슨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썼던 무기가 아니다. 오. 이건 그 당시에 썼던 군복 계급장 위치하고 틀리다. 그렇지, 꼼꼼하게 그렇지. 잡아주는데 감독이 그걸 모르니까. 아니 이 대형 지금 스펙타클 영화를 찍는데 1번. 1번을 조금 고증 전문가를 해서 좀 리얼리티 리터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모나미. 그래서 나는 그 유승민 1번 딱 보는 순간 아우 쪽팔려. 창피해. 막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데. 어. 1번. 우리 그거 실험도 했잖아요. 저기 똑같은 재질에다가 맞아, 1번 맞아. 파랗게 그 1번 매직 써가지고 불에 끄실려가지고 맞아요. 갯벌에 묻어놨었단 말이에요. 꺼내 보니까 없어. 없죠, 당연히. 예, 당연히 맞아요. 없지. 근데 국방부 설명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어뢰가 우리가 불을 가열한 실험을 하니까 어뢰가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추진체가 뒤로 밀리면서 급속하게 냉각이 돼서 파란색 매직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거는 아니, 뭐 근데 어떻게 급속하게 냉각이 되지? 거기 그러니까 뭐 후진하면서 여기서 앞엔 장약이 있으니까 앞에서 큰 펑. 폭발이 빡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그 공간이 뒤로 확 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가지고 열이 전달받지 않았다. 이게 국방부 측 주장인데 이건 뭐 환타지지 환타지. 뭐 인간 어뢰부터. 과학사를 새로 쓰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방부입니다. 그렇죠. 네. 하필 또 그게 또 선거 때마다 뻥뻥 하나씩. 그리고 이제 그런 과학 이론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 네. 거긴 뭐 결론을 맞춰놓고 이빨을 맞추니까요. 뭐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이 종북 새끼들 뭐 이렇게 난 안 믿는다고 이씨 지금도 이씨. 우리 공공연한 종북 방송이잖아요. 국방부가 인정한. 아니, 나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 못해요. 저는 종북이 절대 아니고요. 종티인데. 종티! 요즘 좀 까먹어가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국방부나 정부 발표에 관한 한 저는 정말 이 보수 애국 우익 노선을 추종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열린 마음으로 예. 그분들의 발표를 믿어주고 싶어. 근데 그분들이 발표하는 걸 점점 읽을수록 기분이 나빠지면서 믿을 수가 없게 돼 결국은.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좀 잘 짜달라 이거야 내 말은. 그렇죠. 거짓말이라도 괜찮은데 거짓말이 좀 앞뒤가 이렇게 맞고 그렇죠. 예. 그럴 듯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산티나 이런 작가가 없어. 노크 기순도 노크 기순도 돈도 얼마나 안 어렵해. 들여. 아주 비싼 애를 데려다 쓰라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병 차출해가지고 맨날 군인들은 자원이 병이니까 그렇죠. 좀 이제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앞뒤 맞춰가지고. 우리 전국의 예비역들 아실래나 모르겠다. 아스텔지. 군대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스텔지. 아스텔지, 아스텔지가 뭐예요? 차트지. 차트지? 이게 그 뭐 이런 작전 계획 뭐 이런 게 있으면 썼다 지웠다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기계에 딱 넣으면 코팅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접착력 있는 이 비닐 같은 좀 두꺼운 비닐 같은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꾹꾹 누르면 코팅되는 효과가 있는데 코팅은 좀 빳빳한 반면에 이 아스텔진 조금 살짝 부드러워요. 이렇게 접어도 되고 그렇죠. 말랑말랑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아스텔진이라고 하는 거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네. 기억들 잘 나실 거야 아마. 그런 거 붙이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키는 대로 이빨 만드니까 이게 맞냐고 앞뒤가. 그래서 국방부도 이 예산이 많잖아요. 예산이 많은데 엄한 데 쓰지 말고 좀 정교한 시나리오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조금 고증을 해서 가공을 한 후에 내놨으면 좋겠다. 믿어주고 싶다. 그 MBC에서 서프라이즈라고 네, 네, 일요일 네. 오전에 일요일 하죠. 오전에 인기 하는 거.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역 배우 그 외국인 네, 네. 대역 배우들, 네. 뭐 우리나라 대역 배우 같은 분들은 연기 참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들 대역 배우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연기가 어설퍼. 그러시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거는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게 대역 배우로서 이렇게 어떤 뭐 어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역사가. 예.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생겨났을 때 뭐 10여 년 전에 딱 보면은 너무 어설퍼갖고 저는 안 봤거든요, 그거를. 서프라이즈를 예, 아니 네.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대역 프로도. 배우들이 나오는 대역 배우들이 예, 예. 나오는 그렇죠. 이제 티빈이 사랑을 싣고 이런 재연을 거 좀- 하는 네, 예. 그렇죠. 되게 좀 되게 유치하다. 근데 그게 나름대로다가 그렇죠. 계속 빠지게 되면은 나름대로도 재밌어요. 그 그게 유치한 맛에 어색한 보는 유치한 거니까. 맛. 예. 예. 근데 싼 이게 맛으로, 어. 되게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어색하게 연출했던 이번 예. 그 전화는 노코 사건이라든지 기순. 예. 노코 기순이라든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마치 어설플까. 서프라이즈처럼 어설픈 맛에 그런 빠져? 외국 서프라이즈 그 외국인 연기자들처럼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새끼들이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어디 갔어? 이 새끼들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총장이 최근에 이 NLL 발언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왜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냐 이렇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말했어요.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NLL은 죽음으로 사수한 우리 영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토 논쟁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그냥 보통 시면은 괜찮겠는데 이 국방부가 지금 그 노크 기선 사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렀잖아요. 별도 14개 떨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지들이 어리버리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목숨을 지켜서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지. 목숨을 도대체. 지키고 있는데 놓고 기수네. 그러니까 목숨으로 지키는데 목숨으로 지키는데 국경을 목숨으로 지키는데 미치겠다, 씨발. 북한군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숨으로 지키는데 그냥 뚫고 들어와서 노크로. 그러니까 북한군은 정말 그 세계에 유례 없는 못하는 게 없는 인간 오래를 보유하고 있는 그 초강력 군대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절대 막을 수가 있는 군대가 아닌 거지 이게 보면. 그러니까 NLL이 지금 이제 현재 시점부터 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지금 이번 대선에 갑자기 느닷없이 NLL이 문제가 됐어요.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뭐 그 발단은 뭐냐 하면 우선 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새누리당 측에서 정문헌 의원이라든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참여정부 때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딱 뉴스에서 내가 보고 놀랬던 건 뭐냐면 비밀 회의록이 있다. 예.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이 그랬죠. 있다. 예. NLL 뭐 포기 녹음 발언 파일이 있는지도 예.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 우리나라의 아까 그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뭐 정말 목숨으로 지킨 우리 영토. 우리나라 영토의 선을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적인 이 북의 수계와 딜을 하면서 우리 영토 주권을 마치 포기한 것 같은 예. 얘기로 이제 북풍을 조작하면서 또 노정부의 이 뭐랄까요 퍼주기. DJ의 예. 햇볕 정책을 계승했던 예.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깎아내리면서 예. 이제 이 뭔가 거의 이제 이 음모적인 딜이 있었던 것 같은 냄새를 팍팍 풍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반박을 했죠. 예.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랬고 있다면 내가 책임질 테니 만약에 주장이 있다면 증거를 내놓고 네 말이 맞으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 그 공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지지가 않았고 없는 거죠, 뭐. 네, 그다음에 저 이 유권 해석이 가능한 관련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이 없다고 보지만 또 없지만 서로 있다 하더라도 정문원 의원이 그 비밀 자료를 볼 위치에 있지가 않은데 그쵸. 어떻게 봤다는 거냐? 보았다는 게 더 문제야. 당신이 본 건 뭐냐?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 뻥깐 거고 네. 있어도 문제. 그거는 국가 기밀을 열람할 수 없는 맞아, 자가 맞아. 뭐 훔친 거야 뭐야? 이건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둘다 그러면서 문제인데. 이제 깨갱했는데 이 새누리당은 이 NLL을 계속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그거밖에 새끼들 없으니까. 진짜 똑똑한 놈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통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묘한 지점을 찔러. 예, 그 정도면은 자기네 정보력으로도 이거 녹취록이나 뭐 이런 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겨 보니까 먹히는 거죠. 우리 각하께서는 또 NLL 지원 사격하러 연평도 가주시고 또 우리 보수 아저씨들 삐라 뿌리러 아주? 이제 임진각 출동해 주시고 네. 먹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녹취록이 있건 없건 상관없잖아요. 그 뭐 새누리당이나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방만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놈들이 거짓말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그리고 그게 지금 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종북 공세로 새누리의 노무현 부관 참시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고. 예. 아, 진짜. 근데 이 정부는 북한이랑 노무현 정부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을까요? 이 정부와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요. 정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우리 사회부장이 이 NLL 논란이 한참 될 때 우연히 조선일보를 검색하다가 찾은 기사예요. 제목인데 1996년 7월 17일 YS 시절이네요. 네. 제목이 해상 북방 한계선 파문. 그 작은 따옴표.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이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거든요. 96년도 예, 예, 그래서, YS 정부 때. 예. 그래서 이걸 쭉 읽어드릴게요. 7월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답변 시 일어난 국방장관 발언 파문은 당초 해상의 북방 한계선의 의미를 둘러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참 옛날 얘기네. 국민회의가 등장합니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이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 사건 때와 달리 총선 후 북한 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적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이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 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에도 문제가 아니냐라며 추궁 질문을 계속하자 이런 류의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가. 궁지에 처했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지그시 눌러줘요. 그러니까 합의된 게 아니다. 논란이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기사를. 지금이랑 논조가 확 바뀌잖아요. 완전 거꾸로죠. 지금은 NLL 사수 안 하면은 뭐 거의 그 마녀 취급당하는. 자기네가 목숨으로 우리 지켜내. 영토를 우리 스스로 뭐 주권자가 포기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풀풀 풍기죠. 자기네가 예. 쓴 거를 자기네가 모르는 건가요? 세조자 조선일보인가요? 그렇죠. 닭대가리? 그런 게 한두 가지일 리가 없죠. 닥선일보. 그러니까 이 조중동의 논조는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집권했을 때는 또 그럴듯하게 이제 둘러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측이 집권했을 때는 그냥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뒤집어서 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앞서 했던 얘기를 생각을 못해. 정말 이 언론인가 메모리가 없어. 그냥 뭐 공격의 아이템 중 하나인 거죠. 뭐 이게 아니 무슨 그래도 소리인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격도 수비도 다 좋은데 시나리오가 정교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지. 근데 이건 또 96년이니까. 이게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돌려막기. 돌려막기? 그렇죠. 그건 카드잖아. 그러니까 신문도 돌려막는 거죠. 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돌려막고 다른 사람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돌려막고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9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입니다. 예. 16년 전에 조선일보는 NLL은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서 정한 선으로 예. 어떤 합의된 바 없으므로 무의미하다. 그 선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논박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안 지키면은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뭐 이런 그쵸. 상황으로 좀 몰아갔다는 목숨 거잖아요. 걸고 지켜낸. 혹시 뭐 몰라요. 96년 이후로 우리가 모르게 뭔가 합의된 게 있나? NLL 관련해서 없지. 우리가 모르게 없지. 비밀리에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게 저기 새누리당 주장이잖아요. 네. 그 비밀리에 가서 NLL 포기하고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그 논란이 논란으로 그쳐야 되는데 행동전에 나서니까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거죠. 뭐 카카가 연평도 가고 삐라뿌리로 달려가고 막 이 사람들 막 전쟁 하려고 지금 막 몸이 달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총풍 사건 비슷하게요. 뭐 좀 아이 터져라. 설마 때리겠어. 아이씨 우리 이러면 어차피 북풍이 몰아치면 표는 보수는 결집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만큼 뭐 그 보수들 위기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진짜 그 북에서 포 하나 날아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 2년 전에 그 폭격 맞은 거 아직 그거. 벌써 기억 못 하시나 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각하는 뭐. 아마 오늘 벙커에 계셨을 수도 있어. 아, 저는 대선 때까지 쭉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점점 이제 시나리오가 황당해지는 게 진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연평도에 갔던 것은 각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유체있다. 또 다른 삶이 같구나. 아니 옛날에 이 이라크 제2이라크전 나서 바그다드 함락됐을 때 예. 사담 후세인이 잡혔네 뭐 죽었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결국 잡혀서 이 재판 받고 처형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후세인을 닮은 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대역들이 있었다. 늘 맞아, 그런 얘기 암살위협에 있었어요.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역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서방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카카도 대역이 있지 않을까? 서프라이즈 배우 이명 뻑씨? 각하를 담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겠죠. 요즘은 또 성형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형제들도 별로 안 닮았던데. 카카의 아바타. 네. 순간 소름 끼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카가 둘이라는 건 좀 그러니까. 충격적인데. 완전 한 충격적이에요. 명인 것도 힘든데. 왜? 셋이나 내실 수도 있지. 이미 청와대는 유전자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과학적이다. 하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기술도 혼자 하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3-4명이 동시에 말아먹는 거나 이런 거. 그러면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혹시 돌아가면서 아바타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뭐 저 영화가 많죠. 자기의 아바타를 복제해서 회사에 출근시키고 자긴 놀고. 각한 자전거 타시고. NLL은 지금 조선일보에 1996년 이제 이 기사를 하나 읽어주신 건데 이 NLL의 역사를 알아야 NLL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상호간에 남과 북이죠. 여기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결정 못하고 흘러가다가 그게 관행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시작은 이런 거예요. NLL은 말 그대로 북방 한계선이야. 노던 리미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의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되시는 거. 왜 독일이하고 왜 졸아요? 안 졸았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발음이 구려요. 그런 거야? 번데기 발음 선 해야지. 여기서 응용하면 이제 이 노스 페이스 요즘 많이 입는 옷 브랜드 그죠. 예, 아동들이 좋아하죠 요새. 우리 정라이가 노스페이스 좋아해요. 아우, 큰일 났네. 비싼데. 국산도 있을 거고 레드페이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전협정이 되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1953년 7월에 끝났잖아.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8월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걷죠 이렇게. 네, 그냥 걷어 임의적으로 저 유엔 사령부에서. 왜냐하면 정전협정 때는 육상 이 경계만 예. 지어진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렇죠. 근데 해상 경계는 뭐 서로 다 유야무야 전쟁을 빨리 끝냈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돼서 보니까 바다도 지키긴 지켜야 되잖아. 이게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해군역으로 쳐들어갈까봐 이렇게 거놨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오히려 네. 이제 그래서 북방 한계선. 북진할까봐 그거 네. 낫다. 여기까지 가지 마. 이거 넘지 마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 이제 네. 클라크 장군의 의도가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비방록 같은데 나올 수 있는 건데 역사학자들이 좀 주장해 주실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자로 쫙 긋기에는 이게 지그재그인데 서해 5도라고 하는 섬은 남한에 이제 그렇죠. 이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분쟁 지역이에요. 뭐 위험한 그 서해 제 최북방 지역,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5개를 서해 5도라고 하는데 이 북한 지역에 육상으로 보면 북한 지역에 더 올라가 가까워. 있는 거지. 더 가까워. 그래서 그 섬을 이렇게 감싸서 남쪽부터 올라가는 이렇게 정말 종이를 오려낸 듯한 선을 예. 만들어서 이게 북방 한계선이다라고 유엔 사령부의 클라크 장군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 올라가지 말아라는 의미가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7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거를 NLL이라고 하지 않고 NPLL이라고 불러요. NPLL. 네, 그래서 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북방 정찰 한계선이에요. 네. 가지 마라가 네, 맞아요. 여기까지 정찰을 할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은 거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올라가지 마라가 목적이에요. 네. 두 번째는 내려오지 마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NLL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어. 근데 20년 동안 그것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이 동의하고, 남북 간에 지켜져 왔어. 그게 분쟁이 없을 땐 괜찮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남측이 주장하는 근거도 있어요. 1980년대에 우리가 북쪽에 인도 물자를 지원할 때 북쪽 선박이랑 우리 쪽 선박이랑 NLL에서 조우를 해서 물자를 실어 갔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쪽 입장에선 북한이 NLL을 인정한 거잖아. 여기를 이제 만나는 접촉
터치 포인트로 잡았으니까 이런 근거도 일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70년대가 이제 되면서부터는 이 어선 문제 등 그러니까 그 해역 구역 문제 네.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침범이 되면서 그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미 이제 이렇게 접촉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크게는 긴장이나 갈등이 고조됐던 거는 두 번 있죠. DJ 정부 때. 1999년도 연평해전 1차 서해 교전. 그 다음에 2004년인가요? 2차 서해 교전. 2차 때가 2002년인가? 2차 서해 교전이? 연평해전이 2002년이고요. 2002년이에요. 그게 제2 연평해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1 연평해전이 99년이고 6월 15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DJ 정부 때 한번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하필이면 이제 햇볕 정책이나 남북 평화가 좀 무르익고 있을 때 예. 한 번은 이제 저 참여정부 때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2차 연평해전이 그 서해 교전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고 이 북한은 이제 인명 피해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 배 한 척이 거의 이제 가라앉았죠. 전소돼서 가라앉았고 그 이렇게 됐던 사건이라 그 NLL은 계속 분쟁 지역이다가 맞고요. 70년대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30년 지나면 외교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났던 거는 뭐냐면 그 73년, 74년이 미국은 되게 미묘한 때예요. 닉슨 정부 때인데 네. 박정희와 닉슨은 되게 이렇게 밀착된 관계였거든요. 근데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하야를 하잖아. 네.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39대 대통령인가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닉슨 누군데요? 이후에 39대. 네, 포드예요. 포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지미 카터 정부가 나왔을 텐데 닉슨과 포드 정부면은 다 공화당 정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박 정부를 밀어주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외교 문서를 보면 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지금 종북 세력의 얘기도 아니고 북한 측의 주장도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 종북이에요. 자체가 미국이 종북이야? 북한 없이 못 살아요. 그걸 몰랐어. 미국이 진작 종북이에요. 얘기해주지. 이건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주한미 대사가 NLL은 영토선이 아닌데 자꾸 분쟁이 생긴다. 그런데 이 남한 정부가 이 NLL을 영토선화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크다. 충돌이 생기고. 네, 충돌이 생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 국제법적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딴에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남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입장이지만 보니까 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쌍방 합의가 안 됐어. 근거가 없죠. 그거는 정전 말고. 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서로 얘기 없이 그냥 10년, 20년, 예. 30년 흘러왔어. 그랬는데 이것을 남한이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려니까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 미국이 이거를 밀어주려고 하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항의를 하게 생겼어. 그러겠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토선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예. 이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국 본국 정부에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가 없다.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국제적인 규약에 반하는 그렇죠.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 종북인데? 그리고 미국은 거기서부터 입에 지퍼를 딱 닫았어. 그때가 NLL 문제는. 박정희 때야 73년에. 73년, 74년도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가장 때. 갈등이 고조됐을 때.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NLL에 대한 미국 입장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럼 73년이면은 유신공주가 이 내용을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이거는 사기죠, 사기. 아니. 근해공주를 전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 까먹었어.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 사기고 공주님 진짜 생각이 안 나.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주는 모르는 게 진짜 너무 모르는 것 많으시죠. 같아. 혹은 진짜 이사를 모르겠어요. 몇 번 하다가 74년, 4년도 수첩이 유실된 거야. 그랬을 수도 있겠죠. 수첩을 이렇게 리뷰해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네. 네네. 우리도 그랬을 이사하다 가능성이 보면은 높아. 이 옛날 앨범 뭐 초등학교 때 슉 사라져서 6학년 때 사진만 없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최영일 선배 주장대로라면 NLL을 포기한 거는 유신공주예요.
그렇지?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수첩을 잃어버렸어. 근거를 잃어버렸죠. 수첩을 잃어버려서 국경을 포기한 거야, 지들 말대로. 얼른 이사 가기 전에 집에 가셔서 수첩부터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복잡한데 지금 이제 제가 아는 팩트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넌 종북이냐? 북한 편이냐? 이게 아니고 이건 북한 편, 남한 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역사적 사실.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싸울 때도 역사적 사실, 법적 근거,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유불리 이런 팩트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유리하면 우리 건 거고 그렇죠. 불리하면 이건 실효적 집에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복잡한 뭐 그런 이제 거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 국가 외교도 결국은 이 우리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비밀 회담을 하고 NLL을 폐기하니 너네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바는 없는 걸로 그렇죠. 네. 확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믿어집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 얘기를 안 했냐 하면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이 북방 한계선을 영토 개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예.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서해 평화지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죠.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분쟁이나 일방적인 선긋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갈등 관계가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장치를 놓고자 노력을 했어. 그게 14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네. 내용이잖아요. 14선언에 포함이 됐어요. 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역공을 펴는 것 자체는 저는 이 민주당이 왜 이걸 속 시원하게 그러면은 맞받아치지 못하는가. 예. 이게 이 표심을 고려한 정말 중간지대의 표심을 고려한 입장인 것은 이해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 그 연말까지. 그러니까 새누리가 매우 미묘한 대선에서 이것은 별로 논의될 중요한 정책 이슈가 아닌 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에는 맞다라고 집어냈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 토론이 있으면 되는 건데 예. 그 새누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NLL이 영토선이야. 앞으로는 이게 영토선으로 우린 지킬 거야. 이미 저 목숨 걸고 지켰어. 이건 누구의 입장이냐 하면은 군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군의 입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면은 선이 있을 필요는 있다. 인정. 두 번째로는 그 선이 정부 간 관계나 국제 관계에서 합법적 합리적이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우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 세상에. 사실은.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옛날에 저 그 섬에 가고 싶단가? 되게 있었죠. 이 눈물 나는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는데 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남북 대치가 있다가 남한군이 딱 이제 주둔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마을 사람 다 모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데 사이에 선을 딱 그어. 그리고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이 부역을 한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들을 다 왼쪽으로 앉혀. 그러고 나머지 이제 좀 무죄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오른쪽에 앉혀. 그리고 선을 딱 그어놓고 총든 사람들이 절대로 선을 넘지 마시오. 이렇게 선언을 해. 근데 어린 꼬마 아이가 그 선이 뭔지 어떻게 알아?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고 뭐 부모님 애들 다 있고 선 왼쪽, 선 오른쪽 두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운동회인지 알고 그러고 막 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군인은 열받았어. 그 총으로 빠바방 쏴 죽여요. 애기를? 그래서 그 선에 어린 하나가 탁 총 맞고 자빠져서 죽어 있어. 그때부터 이 두 그룹의 마을 사람들은 공포감에 젖어드는 거야. 지금 나는 이게 작은 영화의 한 에피소드지만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뚝 선으로 갈라놓고 벌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 공포감, 그 남북한 주민들을 선 넘으면 죽여. 지금 그것이 이제 이 반세기가 거의 이제 넘어가니까 분단 체제가 고착화됐다, 굳어졌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좋아. 그러면 이제 육상은 그렇다 치고 해상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는 서로 입장을 꺼내놓고 대화하면 되잖아요. 국제법에 근거해서 남한은 그럼 2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NLL에 대해서 너희가 뭐 암묵적으로 지켜주고 크게 이 이슈 제기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북한은 또 얘기를 안 했냐 하면 북한의 안은 있어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선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서해 5도에 대한 남한의 이 지배권은 인정을 해주는데 수로는 바다는 우리 거니까
거기 다닐 때는 제1수로 제2수로만 다녀 이렇게 그렇죠. 제시한 북한의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한 안이 NLL이고 북한 안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되게 다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 그치. 합의를 해야 분쟁의 씨앗이 불씨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 이름이요.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네요. 네. 근데 그림이 되게 이제 이상하죠. 예, 예. 특이하게 생겨서 거기에선 이 이슈가 두 개인데 군사적 이슈나 꼭 이게 어떤 국경의 이슈보다는 북한 쪽에 바다가 많이 가.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꽃게에 있어서 북한 어선들이 좀 유리하게 돼 있어. 근데 그런 이 부분은. 그림을 저도 그렇죠. 보니까요. 어. 이 그림 이 길 따라 딱 가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각으로 띡띡. 자로 잰 듯이 이렇게 그렇죠. 해놔가지고요. 이게 제주도 말로 올레길이라고 그래. 그 집 앞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돌담으로 같은 만든 올레길처럼 이렇게 하나 쭉 내놓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안을 또 따르기에는 우리 각하가 연평도에 갈 때는 헬기가 투투투투투 하나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매우 이제 피곤한 면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70년대 나온 입장과 그 이후 지속적인 입장, 국제적 관계에서는 국제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거를 가지고 무슨 NLL 뭐 주권을 포기했느니 이제 국토를 포기했는지 이렇게 그 여론몰이를 해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일부 보수 단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거를 뭐 마치 NLL을 인정 안 하면 종북 아니면 뭐 우리 편 뭐 우리 애국심 있는 국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건 진짜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전통 문화는 알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종북몰이를 해대는데 우린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다면 100번 찬성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이 빨갱이년 마녀년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들에서 그 여기 녹음 그 컷다가 써 넣어야 되겠네. 그 조선 TV 조선 앵커가 그럴 거면 저기 북에 가셔서 출마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야. 아니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TV조선 앵커가 조선일보 방송. 그렇죠. 아니 난 맨날 조선중앙방송이랑 헷갈려서. 그렇지. 왜 북한의 여자 아나운서가 그럴 거면 북에 가서 사시라 왜 그랬지? 조선중앙방송. 그 두 개 맨날 네. 헷갈려. 그러니까 조선 여긴 종북 방송이 맞는 거예요. 그러게, 이름을 갖다 베끼는데 씨 색깔도 빨간색이고 씨. 확실한데 거기는. 그거 잘라서 넣어야 되겠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정북.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NLL은 역사적으로 참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미묘한 선이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적으로 더 북으로 올라가지 마라라고 제안을 우리 입장에서 그건 그야말로 북방 정찰 한계 선을 언제부터 우리가 영토선이라고 확정하고 우기게 되었는가? 불과 96년 기사만 해도 조선일보 스스로가 그렇죠. 이것은 합의되지 않은 선, 자기네가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 NLL은 이 확정된 영토는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너 북 가서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 정체성을 커밍아웃.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대선 캠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안철수 캠프, 뭐 대표적으로 여기 둘인데, 아니 되게 단순한 문제죠. 그러니까 14선언을 이행하면 되는 문제다. 네. 이거는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데, 종북 얘기가 무서우니까 그거 피하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쫄아서. 네, 녹취록이 있네 없네 이 주장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도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끌려가게 돼요. 나는 영토를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뭐, 네. 누가, 뭐,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나? 누가 뭐 땅을 갖다 주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비겁하게 비껴나갈 거면, 이러고 무슨 진보를 기대하고 무슨 정치를 기대해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NLL 문제라든지 뭐 삐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그걸 앞두고 이슈를 이렇게 독점을 하려고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건 하는 그런 거죠. 것들인데 예. 어쨌든 뭐 사실 NLL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뻔한 거고 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해갖고 그걸 뭉개버리면 되는데 민주당의 뭐 행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겁하게 좀 비껴가고 이걸 뭐 종북 우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북몰이를 안 당하려는 뭐 이런 행태들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쫄아서 얘기 못하고 혹은 정말 뭐 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주장해서 새누리당의 저런 이제 이 뻔한 북풍 쇼에 말리지 우리가 않겠다. 대응을 네. 하거나 말렸을 때는 이런 손실을 보겠구나라는 계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아마 그런 라고 걸 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예.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남는 문제는 이거는 결국 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책임 있는 정부가 예. 어느 시점엔가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 이 박근혜 여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 밀담의 정치만 남북 관계상 밀담의 정치를 보고 자란 양반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보부장 보내고 밀사 파견하고 국민적으로 그때는 또 뭐 정보공개법 이런 것도 없었지만 아니 본인이 반국가단체 수개를 만나 갖고 왔잖아요. 예. 그래갖고 새누리당이 무슨 녹취로 까내만 하니까 북에서 박근혜 무슨 얘기했는지 깎아? 야 그건 안 된다. 이런 그때 거죠. 김정일 위원장은 매우 훈훈한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여사에게. 당신은 북의 위대한 지도자의 딸. 아니, 남의 예. 나는 북의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 아들. 예.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특수하긴 특수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같다란 얘기를. 예. 왕족이야 우리는. 우린 닮아 있는 사람이다. 나 고구려 왕족이고 너 신라 왕녀지. same. 그럼 그때 결혼하자 그러지. 그러면은 통일이 빨리 됐으려나? 소설을 쓰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남한은 남한 사회대로 북한은 모르지만 예. 어떤 합의 체제가 있는 구조인지 우리는 매우 경직돼 있다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한된 정보로. 그러나 아는 건 별로 없는. 아는 건 예. 별로 없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남한 사회에 민의를 사회적 합의로 수렴을 해서 우리의 대표 기구가 대표자가 북한하고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반세기 분단의 역사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민간인 교류는 둘째치고 정부 간 소통을 안 하잖아. 맞아요. MB 정부에는 얼마나 소통을 안 했어. 뭘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다 좋다. 남한이 다 옳다. 북한이 뭐 다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예.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북한 인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카드를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해야 처음에는 핵심적인 문제부터 그 다음에는 폭넓은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50년 이상의 시간을 날려먹었어요. 예. 맞아요. 그럼 다음 정부부터는 좋다. 그럼 이 정도의 소통의 물꼬와 합의의 물꼬는 트자. 딴 거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게 뭐지? 뭐냐면 이제 전쟁 발발의 문제예요. 평화협정의 문제잖아요. 예. 휴전을 평화로 대체하는 게 계속 과제잖아.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왜냐하면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럼 믿는 단계까지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소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전략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북한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말을 해봐야 알지. 그럼 영원히 모르란 말이야? 그럼 언젠간 어르신들은 알아야지. 북한 어떻게 야, 하시지? 이게 NLL 얘기하면은 진짜 한반도 평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이게 너무, 매우 첨예한 하나의 그냥 이 샘플이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DJ 때는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상회담 발표가 나가지고 그 평양 공항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두 정상이 이렇게 포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걸 봤는데 괜히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무슨 국방위원장 선글라스 막 이런 거 유행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14선언 하기 좀 전이구나. 막 이제 왕래 시작되고 뭐 이산가족 만나고 금강산 길 열리고 물론 거기 이제 현대가 좀 큰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뭐 금강산까지는 좋은데 이제 평양도 관광길이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양 갔을 때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아시아나항공 타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 문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차 두 개가 이렇게 와서 비행기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 개를 열어요. 앞문 뒷문. 보통 앞문만 내리잖아요. 네. 근데 앞문 뒷문 딱 열고 그 인민군 복장 입은 사람들이 둘이 얼굴을 딱 내미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내 멘트가 있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이 종북도 무서워하니 종북도 인민군을 무서워하니. 아니 그러고 이제 한 2박 3일 술 처먹고 잘 놀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주로 가이드 했던 사람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 양반들이랑 막 술 먹고 이제 막 놀다가 이제 왔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좀 그래도 왕래도 좀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제 저희는 뭐 특수 계급이니까 계급은 아니다. 특수 직업군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금방 관광길 열리고 이러면 이게 좀 어떤 통일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생각보다 이게 막 싸움질하고 이제 막 뭐 총질하고 포 쏘고 이런 거는 많이 줄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하가 딱 집권하시자마자 곧바로 이제 오이사도치 터지고 금강산 잠기고 이제 돈 되는 개성공단만 빼고 다 엉망이잖아요. 심지어 천안함도 깔아앉고.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개성공단 예를 들면 네. 개성공단 만들어서 북한의 뭐 우수한 노동력을 성실하고 아주 싼 가격에 예. 뭐 그것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싸다 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많지만, 우리 남한의 뭐 급여보다는 네. 싼 급여로 기술 교육 시키면서 이제 일종의 교류의 한 교두보잖아요. 그 자체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퍼주기라는 말을 맨날 하잖아. 퍼준다. 뭐 북한에 퍼준다. 맞아요. 북한에 퍼주면 저게다 군량미로 들어가고 군사무기로 쓰이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주는 건 중국이야, 경제적으로. 그렇죠. 중국은 정부가 공산당 아닌가? 공산당이지. 중국은 핵무기가 없나? 이미 갖고 있지. 중국은 군사 대국인데. 그럼 중국에 퍼주는 건 왜 우리나라에 보수 이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캄보디아 들어가서 개발하고 다 거기가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싸웠던 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란 말이죠. 그럼 왜 북한엔 퍼주면 안 되고 왜 중국엔 퍼줘도 되고 베트남엔 퍼줘도 되는 거야.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재밌는 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안 되면 벌써 철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되니까 계속 남아서 영업하고 있는 거지. 개성공단 같은 경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은 이제 무슨 세금 올리네, 뭐 퍼주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제정신이 아닌 기업에서야 거기 뭐 개성공단에 계속 박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윤이 어쨌든 있으니까 거기 남아 있는 거죠. 이 되게 이게 이명박 집권해가지고 정말 어떤 뭐 통일의 문제라든가 어떤 민주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를 들면 팟캐스트가 생기고 이제 이 열렬 3, 40대 분들, 그러니까 과거 486 되는 셈이죠. 뭐 80년대 학번들이 야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돼? 나도 어떻게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시대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재주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정치 평론가들이 흔히 해요. 이번 대선을 정치학으로 바라보지 말고 심리학으로 바라봐라. 이 심리학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이 국민 관심사고 저변 확대가 된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경제학을 구조주의로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수많은 뭐 개미 투자자들과 5만 가지 이제 요소들의 결합체로 예. 심리가 움직이면 실제로는 호황인데도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 쓰면 이제 경제가 얼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심리. 집단 지성, 우리가 집단 감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트워크로 다 엮여 있는 이 집단의 심리의 방향성이 결정을 짓는다는 건데 예.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 속에 반세기 동안 각인돼 있던 하나의 틀을 벗어 던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될까요, 그게? 되게 해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박근혜 퀴즈쇼 예. 우리 퀴즈 풀고 그쵸. 이 박근혜 여사의 육성 나오고 박경재 씨하고 얘기하는 걸 다시 들으니까 이게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는데 무슨 쇼? 무슨 최강현승 퀴즈쇼. 최강현승 우리가 싫어. 최강현승 퀴즈쇼. 한 것도 몰라. 아니 이게 너무 길어 이름이. 예. 그게 일요일 아침에 요즘에 대박 나는 예. 이 퀴즈쇼입니다. 예. 근데 이제 1989년도에 이 방송을 우리가
녹취를 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편집을 한 89년. 거잖아요. 아, 오디오 잡음도 엄청나고. 그래도 들을만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근해 여사의 그러니까 우리의 퀴즈쇼 이렇게 떠든 거보다는 예. 많은 이제 애청자들은 예. 박근혜 여사의 인터뷰 기록을 직접 들어보면서 예. 정말 근해 여사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었다. 동문서답. 이런 트윗이 진짜 많았는데 동문서답. 재밌었어요, 저도. 근데 보면은 그 89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똑같아. 예. 뭐냐면 그때 5.16이 구국의 혁명이라고 그렇죠. 우기는 논리는 예. 5.16이고 뭐고 민주하고 뭐고 저 여러 가지 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공산당의 밥이 됐으면 예. 우리가 이북이 쳐내려와서 예. 나라가 없었다면 민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예, 그렇게 논조거든요. 얘기했어요. 말은 많이 세련화 고도화가 됐지만 똑같아. 20여 년 지났지만 지금의 프레임도 그거잖아요. 예. 똑같죠. 똑같아요. 문재인은 종북이고 안철수도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종북인 것 같고 예. 나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봐 북에서 쳐내려와서 우린 또 공산당의 밥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무섭나? 좀 얘기를 하지. 제가 그거 한번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쓴 적이 있는데 호시탐탐. 그러니까 북괴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 배고픈 호랑이가 이제 계속 쳐다본다, 기회를 노린다, 뭐 이런 한자 성어더라고요. 그렇죠. 그 배고픈 호랑이는 굶어 죽지도 않는 거죠. 60년 넘게.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60년 동안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그냥 박제됐겠다. 박제. 굶어 죽지도 않아. 인내심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외교사의 교훈이 이 NLL 문제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70년대에 되게 한때는 저런 사람 되게 멋있다 생각했던 게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헨리 키신저라고. 이 닉슨은 아까 보수당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는데 닉슨 시대에 이미 중국하고 첫 번째로 이제 방문을. 원래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이제 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그 사이에 소비에트가 있었지만 그때는 소비에트와 중공이 더 큰 나라야. 그 나라가 지금은 G2가 돼서 이 교류와 경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렇죠. 그때 헨리 키신저가 물꼬를 터서 모택동하고 닉슨하고 만나요. 그때 주계장막이라고 불렀잖아요. 북경을 거기 가서 악수하고 막 이렇게 탁구 한 판 치고 핑퐁 외교 그 당시에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열라 탁구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키신저도 NLL을 이거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예. 이건 영토선이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 다 종북이라니까요. 키신저도 다 종북이야. 그래서 모택동을 만났구만 이 양반이 그 당시. 다 종북이에요. 다 종북. 종북 아닌 놈이 누가 있어 그럼? 근해 공주님. 박근혜 공주? 이게 19일자인데요. 중국 대변인이 얘기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요정한테 줘야 되겠다. 쭉 한번 읊어줘. 네.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왜?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유리한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가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죠. 아니 그 중국의 정세 판단은 나름 정확한데 이게 정확하죠. 예. 그게 각하의 판단과 일치하는 거라니까. 이 남북관계 정세가 불안정해야지 좋은 거야 각하는. 그래서 갔잖아 결국. 잠깐 쉬고 올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선거 때 되면은 그 버스로 실어 날아요 기자들을. 뭐 국기계양대합 6시 반 출발, 뭐 광주 일정입니다. 뭐 이렇게 버스 대절해 놓고. 네, 뭐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이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영화제 같은 거 있을 때 뭐 부산에 뭐 문재인 후보가 갑니다. 이제 이러면은
몇시 버스를 타라 이렇게 콜이 와요 문자로. 그러면 이제 언론사에서 누구 해서 보내면 이제 그 대선 후보만 쭉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다못해 밥집에서 뭐 간담회를 한다 이러면 이미 이제 세팅 다 돼 있는 거죠. 뭐 저기 전기 코드 깔려 있고 기자들 쭉 앉아가지고 워딩 막 받아치고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누리당 출입 기자 몇 명이 이거 저기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선관위에 찔렀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기자들 버스비랑 밥값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우리를 의심해. 민중인 소리가 지른 거 아니냐고. 아 우리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네. 억울합니다. 그렇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린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 억울합니다. 저희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치킨 주세요. 헬치킨. 우리 새누리당 가서도 CMS 좀 받으시죠. 죽을 것 같아요. 할지도 몰라. 지금은 제가 뭐 정치부 아니라서 그런데 그 민중의 소리 명함 주면요, 그 표정 관리를 못 해요. 사람들. 근데 좀 그 친분 있는 분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 누구야, 그 정두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좀 친분도 좀 있는데 편하게 대하는데. 그 전에 그 저기 노원에 불출마했던 누구지? 얼굴 잘생긴 홍. 그 양반. 저기 1막 7막 7장 홍정욱 의원은 가면 커피 딱딱 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저기 김성식 의원 관악에 지금 안캠프에 참여한 안캠프로 간 새누리당 있다가 FTA 터지고 탈당했던, 그러니까 이런 좀 일종의 소장파 분들, 그나마 이제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양반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냥 뭐 일종의 사적인 친분 뭐 이런 걸 약간 빙자한 이제 원희룡 전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나름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뭐 지금 새누리당도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좀 개혁성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명함 주시면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말씀도 좀 해주시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요 명함 주면은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버스 사태도 제일 먼저 의심하더라고. 딱 보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 총선 때, 이번 총선 말고요. 이번 총선 말고 그 4년 전. 4년 전 총선 때 저한테 그 로고송을 판소리로다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왔어. 의뢰 왔는데 해주시기 그러셨어요. 완전 난해하게. 한 뭐 매덕 받고 거부했죠. 나 뭐 절대 지지 안 한다. 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비즈니스죠. 진협은 진협. 호랑이. 개 호랑이. 좋아. 뭐 이러면서 쓰면 좋잖아. 근데 막 의외로 빵 터져가지고 인기 막 완전 많아. 당선돼. 당선돼. 협회장 너무 세워. 그러면 나는 그 뒷감당을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제 형님이 그거 하셔야죠. 애국전선 행동대원으로. 새누리당 문예위 이런 거 접수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지. 장렬히 전사. 열사 조련사. 그러니까 그럴 거랬네 진짜. 딱 이제 무슨 저기 국회 처음 개원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딱 한번 초치기 정확하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지. 선거는 계속 있으니까. 벌써 근데 뭐 이제 안 부를 걸요 이제. 이거 저기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냥 관계자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정수장학회 논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캠프의 한 인사 따옴표에서 나온 건데, 박 캠프에? 누구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대표님이 신문 좀 보셨으면 좋겠다. 후보님 유신공주 신문 좀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해요. 얘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오후에 MBN이에요. MBN을 보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금 박 캠프에 딱 있잖아요. 이상돈 의원이 나와서 정수장학회 관련 어제 이 박 후보의 그 기자회견,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난감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분이야 뭐 그런 역할 하러 들어가신 거니까요.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뭐 자충수다. 스텝 그건 이 양반이 그 유신공주가 인혁당 민혁당 구별 못하는 것도 둘째치고 뭐 대법원 판결이 2개라는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판결을 한 내용을 뒤집어가지고 또 되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강압적인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처음에? 얘기를 하셨다가 들어가시다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번복을 했죠. 네, 그걸 또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랬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자기가 한 얘기를 네. 왜 그래? 자기가 한 얘기를 왜 부끄럽게. 번복하고 그러니까 창피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것도 그렇죠. 급하게 쪽진 알아와서 그런 거지. 그것도 기자회견 영상도 따다 넣어야 되겠구만. 이건 그러니까 기록을 오늘은 남겨놔야 새누리당 안에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이게 참 강탈을 헌납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예. 이 강탈이라고 하는 걸 뭐 야권의 주장이면 모르겠는데 예.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예. 강압적이다, 강탈이다 결국 인정을 한 거를 헌납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쵸. 하고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뭐 이사진이 알아서 이제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는 오늘 아침에 이제 최필립 이사장이 절대 사퇴 불가다. 2014년까지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부랴부랴 사퇴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네. 자기 거 아니라면서 왜 아무 압박을 넣고 관계가 그러시지? 없는 분께서. 관계 그러면서 오늘 없으신 또 분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야 진짜 맞아요. 공주님께서? 여신공주가 어머 뭐 유체이탈 하셨나? 왜 그러셔?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네. 관련 없다 정수장학회에 그게 정의라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러면 예측을 하신 거네. 본인이 패배하신다고. 그렇지.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니까 본인이 패배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명칭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16 장학회에서 정수장학회로 바꿔요.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 그리고 박근혜가 이사장을 합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쵸. 그런데 나랑 관련이 없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그렇죠. 아버지랑 어머니 이름 따고 지금 장학재단인데. 만약에 저기 했으면은 지금 자기 게 아니었으면은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 문제랑 이사장 퇴진 문제 이걸 좀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최필립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전에 MBC에 가가지고 이 정수장학회 MBC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필립이 이렇게 세게 나온 이유가 뭘까? 고민되잖아요. 사실 그 박근혜 바로 다음 이사장이 최필립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세게 나온 이유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불면 너 다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깊이 생각한 거고. 그래요? 네.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을 듣고 예. 대부분의 이건 여권, 예. 새누리당 내부나 박형프 내부 사람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뭐 나랑 관계 없다. 저거는 뭐 조직의 논리가 있는 거다. 이사장과 이사진이 알아서 운영할 문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의 결과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다 좀 멘붕이 돼서 예. 이 이사장 보고 사퇴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제 헷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자기는 자기의 지금 위치와 입장에서 공주님이 저렇게 애둘러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의 장학회를 지키라는 하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침에 절대 사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헛다리 짚었구나. 그러니까 오해했어. 오늘 이상돈 의원 등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언론의 이제 추측들이 아니 미리 이사장하고 얘기도 안 맞춰놓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부랴부랴 그 뒤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자기네끼리 말이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오늘 기사를 다 본 사람들은 또 멘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어쩌라는 얘기야? 어제 기자회견해. 그러니까 내부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사퇴 불가론 얘기해. 그다음에 이게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 압박해.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스탠스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역시 나는 오늘 이건 굉장히 고단수다. 또 꺾기도를 하시는구만. 뭔 소린지 못 알아먹게. 그 정수장학회는 남겠죠. 이 상태로.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대선 가도에 무슨 판도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제 뭐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게 참 사실상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얼른 대충 좀 이렇게 쇼 형식으로라도 털고 가고 싶을 텐데 박근혜 후보는 그걸 안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이거는 그런 선언이랑 똑같은 거지. 표대결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야. 난 이거 지킨다. 표대결 하자. 이런 얘기 한 거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오. 그렇죠. 뚝심 있으셔.
그럼 이 앞에 것도 뭐 예를 들면 인혁당 사과, 네, 민혁당 뭐 사과 오히려? 이것도 다 포함해서 그럼요.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 어제 되게 기자회견은 초강수. 그러니까 과거사 사과를 다 원점으로 돌렸다예요. 오늘 그렇죠. 민주당 논평도 나왔지만 과거사 사과 뭐하러 했어? 다 그냥 그대로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강탈당했다고 사법부가 판결해버린 거를 헌납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버리고 네, 오히려 이제 고인이 되신 고 김지태 씨를 유족이 또 이제 예. 들고 일어났죠. 아, 지금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또 난리 났죠. 네. 김영구 큰 아드님. 예, 예. 네. 김영구 씨. 네. 네, 뭐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거다. 네. 헌납을 한 거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친일반이 뭐 이런 얘기까지. 음. 아,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신공주의 생명이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좀 그 이번을 계기로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아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 그런데 오늘 이 양반이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걸 딱 보니까 아 소름 돋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좀 다른 해석인데 이 근혜 여사는 예. 이 대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예. 수명은 길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시대적인 정말 비극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 이게 당선이 성취가 아니라 예. 물러날 때가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역사를 길게 봐오니까 대통령 당선될 때 아 좋다 그러지만 5년 동안 국민하고 피곤하게 싸우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 이 진보의 길을 가면서 보수 세력과 싸워온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정말 자기 혼자 호의호식할 것 같지만 하야 후에 이임 후에 그냥 골로 가는 또 뭐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예. 또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얼굴 유들유들하게 29만 원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이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다종다양한 대통령을 받지만 근혜 여사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예. 국민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저는 항상 지금 주장하는 게 박근혜 여사가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선택하지 않고 태어난 건데 예. 효도의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죠. 지금 억울합니다, 이 이거. 국면은 진짜 효도가 억울합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박심청. 저는 그녀가 자연인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냥. 응? 그게 뭐 그때는 정말 자연인 박근혜로 살면 예. 뭐 박정희 유경수 추모 기념 사업회 하면 어때요? 그건 자기가 딸인데 그냥 국민 중에 일부 난 박정희 시절에 정말 그 뿌듯함이 있어. 뭐 박정희 시절에 나는 박정희를 뭐 존경했어. 애도하고 그런 또 사람들 데리고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예. 그런 무리들을 가지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 그걸 왜 국가의 지론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 엉뚱한 시대에 나타나셔서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그거고요. 아까 이제 요정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게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 무서운 얘기가 이 아버지 이름을 떠올린 거예요. 정희는 결코 정희의 이 소울 호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기자들이 잘못 적었구나. 정희인데. 그러니까 민혁당, 인혁당 같은 거야. 아. 프롬프트엔 정희라고 돼 있어서 정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반사의 이익을 이정희 후보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나는. 여자 후보라서 밀어주는 건가 지금? 그저 웃지요. 막 던지시네. 피곤하시군요. 네.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내가. 아 우리 방송이 원래 싼 마이잖아. 괜찮아. 정희는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맞아요. 누구는 이제 불이익을 얻는가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명언이 나오겠지 뭐 NLL은 결코 철수하지 않는다. 그럼 또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지.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리셨어요? 오늘 진짜 요정 눈이 완전 빨개요. 네, 저 지금 호러 영화 찍는 것 같아요. 눈이 지금 안구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서 나온 건 뭐냐면 그 부작용인데 네. 그 서클렌즈에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서클렌즈를 계속 끼면은 이제 충혈되고 이 핏줄이 있죠. 파열되고 그런다고 오늘 그 의료 뉴스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정의 저 이런- 큰 눈동자는 서클렌즈였던 거야. 저 근데 이렇게 된 적이 처음이라서 렌즈를 원래 끼긴 하는데 이렇게 된 적이 여기 막 방송에 나도- 살리긴 하는데 나도 눈이 좀 아프네. 여기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공기가 안 좋은가? 그런가? 저도 그래요. 계속 좀 네, 춥네요. 아, 그래요? 산소가스? 얼른 가죠. 네, 이산화가스? 끝낼게요. 네. 오늘 적박대전 59일 앞두고, 삐라, 뿌려 삐라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삐라를 뿌리면 포사격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저 어르신들은 대체 목숨까지 걸고 대체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킨 영토에서 전쟁 나라고 부추기는 게 그게 정말 영토를 지키는 걸까요? 왠지 이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네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가뜩이나 정정했기 때문에 눈물 나는 우리 공주님 참 많이 이 오빠들 때문에 든든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공주님 솔직히 신문은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 아니면 애국전선 들으셔도 되고요. 그쵸? 적박대전을 59일 앞두고 애국심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10월 22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잘 자요. 신대 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리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키는 곳에 이 길은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넉살 걷은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훈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비 내린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풍선 회복하는 날 만세